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새만금에 4천억 원짜리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도움이 안 된다며 행정지원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국정교과서 논란에 역사교육을 헌법화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또 새해에는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노후된 경기장 보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중으로 빗방울이 내리다가 오후엔 맑아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에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가 조성됩니다. 풍력 기자재를 조립하는 공장도 함께 들어섭니다. 박찬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3년 전 전라북도가 포기한 해상풍력 발전을 재추진합니다. 군산 배흥도와 야미도를 연결하는 새만금 4호 방조제. 이곳 방조제 안쪽 해상에 설치될 풍력 발전기는 28기로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3 내지 3.5메가와트급으로 연간 6만 2천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용량입니다. 풍력 발전기는 해외에서 수입하는데 기자재를 조립할 공장은 인근 새만금 산업용지에 지을 계획입니다. 내년 4월쯤 시작해 오는 2018년 말까지 완공되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단지에는 총 4,4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이 가운데 30% 정도를 차지하는 하부 구조물 제작은 일감이 줄어든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에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직접 고용에는 500명, 간접 고용에는 6,000명에서 6,500명의 고용 효과가 있고요. 한 1,200억 규모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서면 새만금 내부 매립에 필요한 준설토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에 영향을 줘 새만금 공항 건설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3년 전 같은 사업이 이미 한 차례 좌절된 만큼 투자의 신뢰성 확보 논란도 계속 제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새만금 풍력단지가 새만금 개발에 도움이 안 된다며 행정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청이 지난 몇 년간 사업을 준비할 당시엔 침묵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입장을 바꾸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종휴 기자입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 투자회사와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각서에는 전라북도와 군산시도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함께 서명하도록 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서명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거대한 풍력기가 곳곳에 들어서는 풍력단지가 새만금의 체계적인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섭니다. 과연 풍력발전기를 그 방조제 안에 이렇게 꽂는 것 자체가 큰 후에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이게 바람직한 건지. 이에 대해 새만금 개발청은 당혹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라북도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해왔고 그간 도는 별다른 반대를 표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이게 지금 인허가 관련 부처하고 지자체 협의를 끝냈고요. 그때 전북도 군산시 다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이제 MOU에 참여 안 하신다니까. 전라북도는 투자협약식 참석을 놓고 오전 내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다 오후 늦게야 불참 입장을 정했습니다. 또 군산 지역경제 파급 효과 때문에 그간 적극 반대를 못했다며 반대 입장은 갖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만금 풍력단지는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끝나 사업 추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새만금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 속에도 사업을 막지도 않고 이제는 지원도 않겠다고 나서는 전라북도가 뒷북 대응에 무책임 논란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국민의당 도내 의원들이 중앙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오늘 15일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를 선출할 예정인데 황주홍, 문병호 등 후보자들 대부분이 전남 출신인데다 박재호 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당대회 이후에는 김광수 사무총장도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국민의당은 향후 광주 전남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되고 도내 의원들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청년들의 당찬 도전을 응원하는 전주 MBC 신년 기획 보도. 네, 오늘은 프로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언젠가 프로 선수의 꿈을 이루겠다는 시민 축구단 선수들을 만나봤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차디찬 공기를 가르는 우렁찬 기압과 거친 숨소리가 푸른 잔디를 타고 울려 퍼집니다. 대학 축구장을 빌려 훈련하는 이들은 전주 시민축구단 선수들입니다. 전북현대 축구단처럼 프로인 K리그와 실업팀인 내셔널리그, 그 아래인 3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대다수는 대학을 나온 뒤 프로나 실업팀 진출에 실패한 20대 선수들이 주축입니다. 입단한 지 2년째인 23살 김솔민 선수는 대학 졸업 후 프로 입단 테스트를 받았지만 고배를 마셨습니다. 두세 달 동안 계속 잠만 잤고 그냥 뭘 안 했어요. 그냥 시체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좋게 성장해서 꼭 좋은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25 신근식 선수 역시 프로 문턱에서 좌절했던 쓰디쓴 기억을 되새기면 흐르는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까지 축구한 지 벌써 12년째 되는데 그냥 이렇게 포기하기엔 좀 아쉽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저 혼자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부모님이 많이 이때까지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그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끝내기 싫어가지고 경기에서 이긴 뒤 받는 얼마 안 되는 수당이 유일한 수입. 하지만 축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감사합니다. 서로 비슷한 실패를 겪은 끈끈한 동료애는 지난해 작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이의 예상을 꺾고 팀을 챔피언십,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올려놨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팀 동료 가운데 2명이 올해 수원FC와 J리그에 스카웃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선수들 많잖아요. 저희 나라에는 취업 안 되는 선수들, 그 사람들한테 희망이 되고 싶어요.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는 각오로 다시 일어선 이들의 아름다운 도전이 눈부신 성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전주! 시민!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세계 축구 스타의 등용문인 2017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가 불과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파는 그동안 노후된 경기장 시설에 대한 보수를 주문했는데요. 추진 상황은 어떤지 강동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는 5월 20일 개막전을 포함해 20세 이하 월드컵 9경기가 예정된 전주 월드컵 경기장. 준공 15년 만에 120억 원이 투입돼 대대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K리그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며 손상된 잔디를 걷어내고 천연 잔디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U20 월드컵 경기하는 데까지는 잔디가 활착이 잘 돼가지고 시설 보수도 한창입니다. 전광판을 모두 HD급 100만 화소 이상의 고화질로 바꾸고 있고 음향과 조명, 내부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진행률은 50%인데요. 오는 4월이면 모든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피파가 요구한 보조훈련장 내면도 확보됐습니다. 기존 월드컵 보조 경기장에다 전북 현대가 완주 클럽하우스 훈련장 2면을 협조하기로 했고 전주 환경사업소의 1면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숙소로 예정된 전주 라마다 호텔도 마무리 공사 중이어서 대회 기간 이용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피파는 전주의 준비 상황을 오는 3월 최종 실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회 기간 특색 있는 문화 행사와 전야제 개최로 스포츠와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 월드컵이 될 수 있도록. 한편 잔디 관리를 위해 전북 현대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홈 경기를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치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AI 예방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이 길어지면서 환경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생하는 소독수가 하천이나 농지로 유입될 경우 환경오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도내 43개 거점 소독소에서는 매일 소독제 470리터와 희석용물 123kL를 사용합니다. 닭과 오리를 방사해서 키우는 100수 미만의 소규모 사육 농장들이 방역 취약 대상으로 특별 관리됩니다.
도는 백수 미만의 가금류를 풀어 사용하는 1,700여 농장의 거래를 금지하고 축사 안에 키우도록 조치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역사 교육을 헌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는 여러 분야에서 소통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혀 연년과는 다른 방침의 변화나 관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승환 교육감은 역사 교육을 헌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력자가 역사를 사유화하겠다는 탐욕을 품지 못하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역사 교과서를 자유발행제로 할 건지, 검정제로 할 건지, 인정제로 할 건지, 국정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한 논의를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온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나 도의회 등과 불편했던 관계가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눈길이 쏠리는 대목입니다. 주의 의견들을 좀 더 진지하게 들으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됐다라는 수준에 도달하기까지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예산 미집행을 이유로 교육부가 보통 교부금을 감액하고 지방채 발행 예산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전북 교육이 입는 손실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교육정책 가운데는 중학교의 자유학기제가 올해는 자유학년제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초등학교 성장평가제와 중학교 자유학년제, 그리고 고등학교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혀서 올해 어떤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도내 4년제 국립대학들의 올해 정시 모집 경쟁률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전북대가 지난 4일 마감한 정시 모집 경쟁률은 3.86대 1로 4.17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경쟁률이 떨어졌고, 군산대 역시 2.7대 1로 3.3대 1이었던 지난해보다 낮습니다. 또 전주교대도 지난해 2.41대 1에서 올해는 2.18대 1로 경쟁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전주시 공무원노조가 시의회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공무원노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원 3명이 식사 제공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지만 의회는 단 한 줄의 반성과 사죄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앞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의원이 갑질 행위나 인사에 개입할 경우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이 농촌 체험 관광 확대를 통한 6차 산업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도내 자치단체들이 출산 장려 정책으로 다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관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올해 농촌 체험 관광에 3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추진합니다. 순창군은 이를 위해 25개 농장에 농촌 체험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팸투어, 치유농장 육성 등을 진행해 6차 산업 시장을 선점할 계획입니다. 건강에 유익한 농촌 체험 농장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감으로써 농촌 관광 시장을 선점하고 6차 산업 확대에도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김제시가 에너지 빈곤층 해결책으로 태양광 설치를 지원합니다. 김제시는 지난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17가구의 에너지 빈곤층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자립홈을 지원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뒤 1호 주택을 완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주환경 개선이나 에너지 사용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군은 공직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신규 공무원 7명에게 임명장을 주고 초심을 잊지 말고 군민을 먼저 생각하는 열정과 패기의 공직자상을 당부했습니다. 군민의 민의를 적극 받들어 지역과 국가를 위한 훌륭한 공직자로 성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안군이 넷째 아이 이상 자녀에게 대학 졸업까지 단계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부터 태어나는 아이가 대상이며 성장 단계별로 양육비의 반값을 지원하게 되며 넷째 800만 원, 다섯째 이상 1,000만 원 등의 출산 장려금도 신설했습니다.
넷째 아이 이상 자녀 성장 단계별 지원 사업 시행으로 저출산 극복은 물론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완주군도 올해부터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첫째 30만 원, 둘째 70만 원인 지원금이 각각 50, 100만 원으로 인상돼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면서 출산율 상승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전주시가 자체 개발한 드론 축구를 국내외에 홍보할 선수를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오는 22일 전주 월드컵 경기장 내 전주 드론 축구 실내 상설 체험장에서 20명 정도의 선수를 뽑는 선발전을 치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며 만 14세 이상 전주 시민이나 전주를 생활권으로 하는 드론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계량기 동파관리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세대 중 동파에 취약한 200세대를 선정해 계량기실 내부에 보온재와 동파 방지 보온팩을 설치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계량기 함에 헌옷이나 에어캡 등을 채워 보온해주고 동파 시엔 상황실로 연락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해 농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이온과 전자의 집합체인 플라즈마 발생 장치로 농산물을 처리할 경우 표면의 항균 활동이 활발해져 농산물의 부패율을 절반가량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플라즈마로 살균된 세척수로 엽채류를 씻을 경우 일반 세균을 90% 이상 없애고 세척 비용도 절감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동측 해상 암초에 총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등표를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안도 등표는 어민들의 수건 사업으로 야간에 15km까지 인지할 수 있어 인근을 지나는 선박의 안전 운항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옥과 열팀을 늘리고 한 개 사업소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확정했습니다. 시는 생태와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를 위해 에너지 전환과 자전거 정책과 전통문화 유산과 등 7개 과를 신설하고 한옥마을 사업소와 영화 영상산업과는 폐지했습니다. 공무원 정원에는 변동이 없지만 과 신설로 5급은 4명이 늘고 6급 이하는 4명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고창군 부안면 송현리 고잔마을 20만 원, 오산리 하오마을 19만 원, 운양리 조양마을 22만 원, 상암리 농원마을 15만 원, 남원시 왕정동 3통 주민일동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왕정동 4통 55만 원, 왕정동 14통 금호아파트 60만 원, 남원 간호학원 5만 원, 남원시 대복사 10만 원, 부안군 변산면 양우마을 6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지동마을 55만 원, 송포마을 11만 원, 임실군 관촌면 막동마을 23만 원, 정읍시 덕천면 대중마을 28만 4천 원, 전림마을 28만 4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상악마을 28만 4천 원, 도계마을 28만 4천 원, 금계마을 28만 4천 원, 신송마을 28만 4천 원, 신월마을 28만 4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해외에서 호평받고 있는 김민재 피아니스트의 귀국 독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한해랑 아트홀이 1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로맨틱 연극 최고의 사랑을 선보입니다.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은 내일 미적 아름다움과 인생에 대한 영화 그레이트 뷰티를 무료로 상영합니다. 문화공간 모악이 사물과 꽃을 통해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정희 수채화 초대전을 마련했습니다. 새로 모사한 태조, 영조, 철종 어진을 공개하는 특별전이 전주 어진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서남 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가
오늘 정읍 아크로 웨딩홀에서 있습니다. 전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오늘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는 2017년 제1기 교육으로 70개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오늘까지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부안군 체육회는 비전과 도민의 뜻을 담은 제54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상징물을 오늘까지 공모합니다. 전주시가 오는 20일까지 전주 꽃심 드론 축구선수단 선발전을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오전 중으로 빗방울이 내리다가 오후엔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11도, 고창 12도 등 9에서 1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아 포근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정배 씨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